예, 오늘의 핫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시작 전부터 몸살을 세게 앓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 카풀 서비스 운전자를 모집을 했는데 택시업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내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집회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상생의 길을 찾을 수가 과연 있을지 좀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카풀 서비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또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구조를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카풀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나시죠? 왜 예전에 출퇴근 시간에 같은 목적지면 같이 이용하자. 그거와 IT 기술 접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의 시간 한정판이다.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버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출퇴근 시간만 하는 우버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법률적 제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 제한 조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좀 돼 있다라는 거죠.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이 돼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시쳇말로 그냥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81조인데 거기 단서 조항을 보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죠. 81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에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공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일종의 그 틈새를 노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그런데 이게 지금 카카오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2016년부터 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장이라는 게 법에 지정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저 여객 사업법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풀러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모든 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출퇴근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다 출퇴근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서울시가 고발 조치를 취해서 이제 종료됐고요. 럭스라는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는 그 파괴력이 남다르다는 걸 택시업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15일에 이걸 할 사람들 쿠루라고 그러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자회사죠, 카카오에. 여기서 이제 이걸 할 쿠루라는 사람들을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내자마자 택시업계가 긴장을 해서 지금 12일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 앞에서 데모를 했고 지금 내일 파업과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 법에 아주 그렇게 구체적인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는 가긴 하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대 그가 좀 애매한가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거의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정부가 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요?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 9시처럼 그렇죠. 규정하는 노력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택시업계가 받아들이긴 힘든 게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그야말로 대목이거든요. 대목이죠. 그때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일상적으로는 택시가 남아돈다. 서울 시내에 7만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기 쉬운데 출퇴근 시간하고 심야 시간대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24시간 체제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버가 국내에 들어온 것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중 조정 노력하기가 참 정부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처럼 또 고용난의 심각한 상황에서 만약에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쪽 시장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또 좀 고용 문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가 그러니까 기존에도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히 크게 무슨 총파업하거나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다가 카카오가 한다니까 총파업까지 얘기를 한 거다. 또 한 가지는 카카오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카카오 택시 서비스 아시죠? 그거 많이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를 콜로 이제 이용하는 건데
사실 많은 택시가 여기 가입을 했고 예. 전체 25만 명의 이제 기사분들 가운데 택시 기사분들 가운데 96%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네요. 카카오 택시를 성장시켜 줬는데 지금 와서 카카오가 택시 업계 전체의 밥그릇을 앗아간다는 배신감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좋아하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카풀 서비스도 좋아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여론이라는 걸 좀 들여다봤더니 아무래도 택시 업계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택시 업계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동정론보다는 택시가 평소에 잘했으면 이랬겠냐. 그러네요. 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걸 이용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그 크루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택시업계의 반발을 자신들을 광고할 기회로 여겨서 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 가운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반감을 악용한 글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네. 저는 이제 카풀 서비스를 할 운전자인데 무사고에다가 욕도 안 합니다.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잔잔한 판만 틀어놓습니다. 예. 이런 식의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는 이 카풀 서비스 호응하고 심지어는 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24시간 우버 같은 서비스처럼 그러니까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때도 소장님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택시 요금 인상이 사실상 좀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 뭐 기본 요금 1,000원에 11시부터 할증이 먼저 시작된 1시간 땡겨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사실은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은 택시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출근 시간대라든가 심야 시간대라든가 택시 잡기 여전히 어려운데 요금만 인상하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이냐 뭐 이런 그때 소비자들의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주장이나 입장을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택시업계는 뭐 말 한마디 차이긴 한데 밥그릇 싸움이라고 불리길 원치 않고 이제 생존권 투쟁이라고 불리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택시업계가 지금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평균 한 200벌이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이 뭐 이런 거니까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앗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 재벌들 골목 상권 앗아갈 때는 그렇게 생난리인데 이것도 카카오라는 일종의 신생 대기업이 우리 일자리 앗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제 입장이나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예. 두 가지 이제 소비자나 이제 공공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택시업계가 막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예.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물결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잔 물결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후에는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면. 예. 실제 우버가 목표하는 건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여지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정치자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듯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누구를 선택하냐, 그렇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인데 소비자는 지금까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혹은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예. 그래서 만약에 택시업계가 진정으로 이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예.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자정 결의부터 우선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임금 인상도 하고 그렇죠. 일부 제한적인 시간대 심야 시간대라든가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이런 서비스와 경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정 노력도 좀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인터넷 여론의 어떤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사실 택시업계의 또 오랜 또 고질적인 문제가 산악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되는 목소리도 좀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양쪽 입장은 좀 알겠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껏해 한 달에 200벌이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사실은 굉장히 사시기에 빡빡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업계 전체가 그다지 이렇게 풍성하게 뭐 여유 있게 소득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업계인데. 예. 근데 카카오 같은 이런 대기업이 왜 이 시장에 그것도 전체 24시간도 아니고 카풀이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 얼마 안 돼 보이는 시장에 뛰어들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카카오 같은 그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고 IT 기술 접목해서 그 모바일에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추가적인 투자나 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어떤 영역이든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다 들어가고 싶은 게 이제 욕심일 테고요. 이쪽이 플랫폼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런 네.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지만 이런 언젠가는. 소비자의 희망이라든가 어떤 기술적 추세에 따라서 24시간 우버 서비스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반대로 네. 원하고 있는 것이겠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다. 네. 네. 그렇죠. 세상이 또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일 총파업을 한다고 그러고 저희도 내일 이 비즈플러스 이 시간에 이 택시 파업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준비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다음